유일한 독립 관련한 보훈단체, 공적단체로 돼 있다면 그만큼 광복회는 아주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정치적 중립을 깼다고 봅니까? 근데 저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종찬이라고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전체 모든 독립 유공자라든지 대한민국 유공자를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냐, 저는 전자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종찬 회장은 지금 광복회장이라는 자리를 너무 가볍게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본인이 이런 친일 문제에 대해서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고 나와가지고 대통령이랑 맞짱 뜨고 싶다, 광복회장 그만둬야죠. 그러면 이 공적 기금으로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지원을 받고 그런 아주 대표성 있고 그 명실상부한 독립 유일한 단체의 장으로서 너무 가볍게, 특히 대통령과의 이런 정치적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이고, 저는 사실 이것이 이제 지난 광복회장 김원웅 회장 당시에도 얼마나 광복회가 시끄러웠습니까? 심지어 뭐 약간 뭐 불법적인 문제도 있었죠. 저는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광복회가,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 독립기념관장 친일 뉴라이트라고 주장했는데 지금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김 관장은 자신에 대해서 나왔던 그 오해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광복회가 특정 사고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좀 다양한 단체들을 넣어서 서로 건강하게 경쟁하게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욱 대변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부에 반기 들면 확실히 손 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공법단체로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일하게 지정됐다면 그 이유가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좀 전에 김원웅 전 의원, 그 회장 때 시끄러웠다. 아무리 시끄러웠어도 그때 그렇게 시끄러웠다고 해도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예산 삭감 통해서 정부의 말을 잘 듣게 만들겠다, 이거 그냥 입에다 재갈 물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하는지 이 정부가 정말 무능한 거 아닌가. 아까 이종찬 회장이 개인적인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독립기념관장이 어떤 뉴라이트적 사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70% 넘는 분들이 지금 그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사가 잘못된 건 아니었을까 하는 부분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문제 제기한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그래? 니네들 그러면은 예산 깎겠어, 공법단체 추가 지정하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대통령실에 이 외교 안보 라인을 총괄하고 있다고 하는 분이 중요한 건 일본의 저기 마음이 아니냐, 중일마라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비판한 단체들 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할 거냐? 이렇다면 대통령실에 또는 대통령의 자격이 부족하다, 정부를 이끌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대변인. 네. 어떻게 봐요? 이상하게 봅니다. 예, 일단은 강복회라는 단체가 이게 그 유일한 단체이다, 그리고 국가 예산을 받는 유일한 단체이다. 어떤 거든 유일한 건 좋지 않아요.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 이거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보는 것은 강복회장 정도가 되면 본인의 역사관이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은 내려놔야죠. 근데 지금 강복회장이 계속해서 연일 비판하고 있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친일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 지금 종북주의자입니까? 저는 이것부터 의심이 들어요. 대한민국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부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독립운동가들 다 존경합니다.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은요,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요, 북한과 다른 것은요, 이거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재헌국회가 시작됐고, 그리고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이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농지개혁을 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지금 사유재산을 갖게끔 만들고, 그 평화선을 통해서 지금 독도가 우리 땅임을 천명하고, 지금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지금? 그럼 도대체 누구를 건국 대통령으로 해야 됩니까? 김일성을 해야 됩니까? 누구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역사관 자체가 지금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이분의 발언 하나하나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발언들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사상을 가졌다면 저는 지금 이 강복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광복회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근본이 보수주의자인데 정 반대로 뭐 마치 빨갱인 것처럼 아니 얘기를 보수주의자라고 하는데, 하면 안 되죠, 이런 분을.
보수주의자가 아니죠. 그분의 예. 쭉 그 살아온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근데 지금 이제 두 분 말씀을 보면 지금 대통령이 이상한지 광복 회장이 이상한지 참 분간이 안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과거사 문제를 묻지 말자. 완전히 친인 행보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광복 회장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광복회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자, 독립기념관장 사실상 친일 성향의 인사를 그러면은 그대로 보는 게 광복회가 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광복회가 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광복회가 친일의 행보에 동참하면은 무겁게 행동하는 것이고 친일의 행보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은 가볍게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전혀 맞지 않고요. 그렇다고 이걸 지금 뭐 또 지금 사실상 한 개의 단체로 돼 있는 이 보훈단체, 독립단체에 또 복수로 가겠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보복하겠다. 그리고 또 길들이겠다. 또 하나는 막말로 갈라치기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더 떨어질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 여론조사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마디로 국민의 정서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자, 저희 방송 보시는 분 다양한 의견 주셔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광복회 지원하는 돈은 국민 세금이다. 옳게 쓰여져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대통령의 반기에 들면 다 까는 건가?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 됐나?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보훈부가 광복회 정치 중립 여부 감사에 착수했다. 복수냐? 무시무시하다. 이런 의견이요. 자, 반면에 광복절 기념식 공식석상에서 대통령 퇴진까지 말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 정치 중립 위반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건국 관련해서는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 아니면 뭐냐? 물음표 주셨고 반면에 건국 대통령이라고 무슨 소리냐? 초대 대통령이지. 이렇게 엇갈리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순국선열 유족회는 아마 신청을 했던 적도 있는가 봅니다. 이 유족회는 말 그대로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 희생하신 분들, 순국하신 분들의 후손으로 돼 있다고 해요. 광복회하고는 조금 범주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이거를 막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김일태. 저는 뭐 이 공법 단체를 무조건 광복회 하나로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추가 지정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이런 방식으로 하냐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나요? 이거 협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에서 지금 그 여당이 과반 이상에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공표하면 되겠지만 지금의 현재 야당 이 상황을 보면은 그 여당에서 법안 하나 여당 자유롭게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분들을 갈라치게 하겠다라는 의도 외에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다른 공법단체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국회에서 토론회 하고 청문회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에 의해서 법을 바꿔 나가는 방식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감사하고 또 공법단체 만들 거라는 식으로 윽박 지르고 이것은 정상적인 방식은 아니다라고 평가합니다. 댓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법 통과 사안인데 아까 김준혁 대변인 말대로 민주당이 통과 안 시켜줄 거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윤 정권 정말 하루하루 부끄러운 날들로만 채우고 있다 이런 비판 의견. 자, 실제 통과되리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지. 몽니다. 이종찬 광복회 길들이기용이다. 또 반면에 이종찬 이분도 더 노역 좀 부리지 말라 이런 또 비판 의견도 주셨습니다. 윤신 대표. 근데 저는 만약에 광복회가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1948년에 정부 수립된 것은 그러니까 무조건 1919년에 건국이 된 것이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에 광복회가 이게 공식 입장이라면 광복회는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건 불편한 진실인데 그동안 광복회가 좀 특정한 정치적 사고와 또 특정한 역사관을 지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좀 약간 아지트가 됐다. 그들만의 좀 잔치가 되어 왔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건 좀 겸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